조금 끊길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나중에 좀 여기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IP 타임 그거 기계 있잖아요. 그거랑 그걸 위해서. 이제 시작됐다. ESG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에 참석해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은 유튜브를 통해 스트리밍 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의해 주실 최원욱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현재 국립공원공단 청년감찰부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며 한국환경연구원, 아태 환경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역임하셨습니다. 최원욱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국립공원공단 청년감찰부장 최원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이렇게 시간 배정은 나른한 오후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한결 같은 아침 시간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여기 우리 정부시 도시공사가 이제 3월 7일자로 해서 이렇게 출범이 되신 것 같은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먼저 제 소개를 잠시 하면 저는 저희 이제 부친이 돌아가셨지만 공무원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지금 양주시청 그때 당시에 군청이었는데요. 동두천시청, 의정부시청을 이렇게 했다. 그때는 이제 민선이 아니라 관선이었기 때문에 하시다가 8년도에 이제 의정부 시에서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의정부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나오고 지금까지 의정부에 지금 살고 있고요. 지금 이전에 이제 시설공단이셨었잖아요. 저는 여기 지금 이게 2003년도에 제가 인라인 스케이트 한 1년 동안 여기 열심히 타고 다녔던 게 좀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원에서도 수영 한 2년 동안 하고 또 정보도서관에서 이제 승진 공부도 거기서 열심히 하고 해서 우리 여기 시설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런 시설을 잘 애용했던 시민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저희 공단에 이제 감사기구에 한 15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 감찰 부장으로서 이제 제가 하는 업무는 이제 청년 업무, 반부패 정책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각종 민원, 그다음에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조사 같은 것들도 저희가 하고 또 좀 감사실만 3번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설악산, 경주, 다도해상 국립공원들도 이렇게 가서 근무도 좀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인간과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인간의 특성, 그다음에 환경의 특성, 그다음에 이제 지구환경 주요 이슈, 그다음에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또 우리가 할 일, 그리고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국립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과 거기서 ESG라든지 청년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태양계 행성인데요.
어릴 때 이제 수금지와 모토 천해명 이렇게 돼 있는데 좀 9개 중에 지금 7개가 있습니다. 빠진 게 2개가 있거든요. 뭘까요? 제가 좀 기념품을 좀 가져와서 마치는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가 빠져 있습니다. 지구랑 명왕성이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구하고 명왕성이 빠져 있고요.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수성, 금성, 그다음에 지구가 빠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제 항성이라는 게 있고 행성이 있고 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 항성입니다. 그리고 수금지와 모토 천해명 요거는 항성 주위를 돌기 때문에 행성이죠. 그다음에 이제 행성 주위를 도는 게 위성이고요. 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 위성은 달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우주선을 발사하는 건 이미 인공 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명왕성이 빠졌잖아요. 왜 빠졌을까요? 아시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명왕성이 왜 빠졌을까요? 크기가 작아서. 맞습니다. 하나 더 이유 아시는 분? 크기가 작아서 맞고요. 위성을 안 갖고 있어. 네? 위성을 안 갖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궤도가 원이어야 되는데 타원이랍니다. 타원. 그래서 빠졌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지구의 모습입니다. 아까 본 다른 이제 행성들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 게 위로 오는 거는 이제 남극이 위로 이렇게 남반구가 위로 좀 올라온 거고, 저거는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 영상은 좀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본 지구의 모습을 보신 거고, 지금 이제 지구의 현실이 이런데요. 저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뭘까요? 아기가 기형아죠. 저거는 그 독일의 제약회사에서 수면제 약의 이제 그 부작용으로 이렇게 기형이 발생된 거고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할까요? 나라는 알겠죠? 베트남. 아니요, 그 위에 거. 아, 미국? 그렇죠. 런던 순모입니다. 런던 순모고. 우리나라 한창 유교가 발생됐던 이제 1952년도에 겨울에 일주일 동안 12,000명이 죽었어요. 저 스모그는 스모크, 연기 플러스 포그, 안개 두 개가 섞여가지고 되는 건데,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과 그 가정에서 하는 난방, 거기서 나오는 그런 연료 이런 것들이 스모그 현상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건 일주일 동안 12,000명이 죽은 거고요. 저 아래 사진은 이제 베트남전인데, 이게 퓰리처상에 이제 소녀의 절규라는 이름으로 해서 73년도에 이제 수상이 된 건데요. 저 가운데 있는 저 여자 아이가 지금 살아 있죠. 그리고 저 보면 왼쪽에 이렇게 팔이 좀 하얗게 돼 있는데 그 화상입니다. 뭐 붕대 감은 게 아니라 화상 그대로고요. 지금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17번 수술하고 지금은 유엔에서 이제 평화 무슨 명예위원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원자폭탄인데 45년도 8월 6일 날 히로시마, 3일 뒤에 나가사키 화산에 20만 명이 죽은.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수은 중독입니다. 미나마타 병인데요. 그 일본에서 공장에서 나가는 수은이 어패류들이 이제 그 수은을 섭취를 하고 그 잡은 어패류를 이제 사람이 먹고 저렇게 된 거죠. 지금 저희 막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게 확산이 돼서 내려오면 땅이 오염이 되고 식물이 오염돼서 그 식물을 먹는 이제 가축들, 그 가축을 잡아먹는 사람. 근데 그런 게 농축이 돼서 저희 몸에 쌓이는 거거든요. 그게 좀 중요한 건데 그런 거고,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그 체르노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있는데 그 나라에 있는 1986년도에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거기서 이제 누수로 인해서 이제 저렇게 지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구를 저희가 이제 보통 46억 살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의 나이를 1년으로 딱 했을 때 지구 탄생을 1월 1일 0시라고 보고 지금 현재를 12월 31일 이제 24시로 보면은 어류 출현이 11월 25일이고요. 공룡이 12월 15일. 그다음에 인류 유인원이
12월 31일 그것도 23:02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출현은 1시간이 채 안 된 거예요. 안 됐지만 아까 저희가 지구에서 나타난 지구의 이 현황 이런 것들이 이 지구 탄생에서 봤을 때는 그 1시간. 근데 사실 저런 아까 나왔던 그런 것들도 인류 출현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뒤로도 엄청난 게 있고 최근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사이에 지구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과연 지구에서 살아남을 자격이 있느냐? 인간이 지구에 끼친 좋은 영향이 있는가? 또는 지구 멸망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멸망인가 아니면 지구의 멸망이냐? 인간 멸망이 지구 멸망의 최고의 방지책은 아닌가? 이걸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저희 이제 동물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인간은 좀 비전문성일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느꼈을 때. 왜냐하면 여기 비교하신 거 보면 동물은 인간보다 강한 뿔이 있고 날카로운 이빨, 발톱도 있고 털도 있고 질긴 가죽도 있고 감각기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돌전에 이렇게 걷는 사람이 몇 명 없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근데 포유류 대부분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있고 사고를 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회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손의 자유를 얻으면서 직립보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물을 발견하면서 생식을 하던 게 화식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 시간이 연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권이 이제 뭐 툰드라 지역, 추운 지역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 또 언어를 사용하면서 표현력, 사고력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제도,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발달을 시키면서 인간이 더 전문화가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환경 부분에서 보면 지금 저희 환경보존법에 보면 이렇게 환경은 자연환경하고 생활환경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자연환경은 보시는 대로 뭐 지상, 지하, 지표, 해양이 있고 생활환경은 이제 뭐 매체별로 있죠. 수질, 대기, 폐기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이제 전자파가 또 요즘에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하고 이제 환경하고 이렇게 좀 상호 관계가 있는데 이 환경의 특성을 보면 먼저 그 피해 시차성, 영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엽제, 아까 그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 저희 나라 그게 55년도에서 75년도까지 거의 20년 동안 베트남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한국 군인이 한 35만 명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망하신 분이 5천 명, 그다음에 부상자가 10,000명, 그다음에 고엽제 후유증이 있는 분이 2만 명이랍니다. 저희 한국군이. 그때 그 2만 명의 고엽제 후유증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전까지 문제가 돼서 자식한테까지 영향이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전자를 통해서 내 후대까지 가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 그 뭐 고엽제가 됐다 해서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원상 회복의 불납성, 뭐 예를 들어서 4대강 지금 뭐 녹조 라떼라고 하는데 그게 다시 회복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위성, 예를 들어서 예전에 91년도에 그 펜올 사건이 있었어요. 그 구미에 부산전자에서 펜올을 무단 방류했습니다. 밤에 비 오는 날 무단 방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공장에 이음새가 누수가 돼가지고 30톤인가가 또 이렇게 방출이 돼서 그게 이제 대구에 문제가 됐고요. 나아가서 부산하고 마산까지 문제가 돼서 그 당시에 그 환경청장, 그 당시 환경청장, 두산 회장이 다 그만두고 24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발생은 이쪽에서 됐지만 피해는 다 저 아래 낙동강 하류 쪽 아래쪽에서 이제 됐었거든요. 91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퀴즈 하나 드릴게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활성화된 사업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사건 좀 비슷한데요. 생수 맞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국내 생수가 합법화됐어요. 그 전에 외국인한테만 팔다가 국내에 생수를 합법화한 게 그때 91년도 그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탄력성과 비가역성이라는 게 이제 탄력성은 저희가 이제 뭐 어떤 깨끗한 물이 있는데 만약에 우유 한 방울이나 뭐 먹물 한 방울 떨어뜨렸으면 한 2만 방울 있으면 희석이 돼요. 이게 탄력적으로 자전작용이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 순간에는 다시 되돌아오기 힘듭니다. 영국의 템즈강이 오염이 됐는데 그거를 다시 되돌리는 데는 70년이 지나도 되돌아오지도 않고 어류도 과거의 거의 30%만 이렇게 복원이 되고 그러니까 원 상태로 100%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오염물질의 확산성, 지금 그 바다에 있는 그 저희 서해안에 가면은 쓰레기가 오면은 중국, 일본 쓰레기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황사 같은 경우도 발생호는 중국이지만 그게 이제 피해는 저희나 일본이 좀 이렇게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염의 상승 심화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도 가스상 물질, 입자산 물질이 서로 섞여서 그게 더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오염 원인의 다양성, 그러니까 모든 생산에서 소비되는 것까지가 다 저기 환경 오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선구이를 먹게 되면 생선을 잡는 것부터 유통하는 거, 만드는 거, 먹고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모든 데에서 쓰레기가 발생이 되든지 뭐 차량이나 선박 운행하면서 오염이 되는 거죠. 이러한 환경의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그 특성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 문제는 이런 오염으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환경 문제라고 하고요. 좀 더 얘기하면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를 저희가 이제 환경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환경 문제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 증가, 두 번째는 생산력과 소비량의 증대, 그러니까 생산이 소비를 창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인간 우위 사상, 그러니까 뭐 자연자원은 무한대로 공짜로 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인간의 이기심, 현재만 관심을 갖는 거죠. 공유물의 비극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거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공유물의 비극 처음 들어보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께 제가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좀 좋은 거 드릴게요. 인형, 저희 반다리 인형인데요. 요거 이게 뭐 10,000원에 나와도 이게 저기 뭐야 그 당근마켓에 되게 높게 별로 희소성이 있어가지고요. 네. 공유물의 비극 아까 저기 먼저 손 드셨는데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네. 그 양들한테 목초지에서 먹이를 먹일 때 다 네. 먹이기만 하고 아무도 거기를 관리 안 해서 결국에는 폐허가 된다는 거 아닌가요?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여기 팀장님 혹시 소유권이 정해지지 않은 모두한테 열려있는 자원을 네. 누구나 다 경쟁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그 자원이 고갈되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서 네. 결국엔 다들 못 쓰게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좀 그냥 반을 맞추셨고요. 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남의 희생을 시켜서라도 자기 이익만 권리만 극대화하는 거죠. 아까 내가 다 염소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지에 풀이 있는데 서로 이건 아무나 쓸 수 있다 이러니까 내가 욕심 가져서 내가 염소 이런 거 더 많이 갖고 와서 막 먹이는 거죠. 이게 내 거 제한된 거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공유지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다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많아지니까 없어지고 그럼 굶겠죠. 그리고 또 많아졌을 때 당시에는 이 그 육류나 우유가 많아져가지고 또 가격은 폭락이 되고 결국에는 또 먹이가 없어서 다 죽게 되고 어느 정도 이게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개인의 욕심 이런 걸로 인해서 전체가 다 망하게 된다는 게 공유물의 비극입니다. 우리 저기 잘 맞춰주셔서 100% 우리 저기 아니 저기는 제가 다른 거 드릴게요. 여기 나중에 5만 원 받아가세요. 네, 아까 인구 증가 얘기했는데요. 그 87년 7월 11일이 그 세계 인구 50억이 넘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저희가 이제 세계 인구의 날이라고 하는데 현재 올해 3월 기준으로 한 81억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한반도, 저희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다 했을 때는 한 7,600만 명 정도 되고요. 여기 좀 오탄데요. 저희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다 합해서
한 전체 세계 인구의 0.9194%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못하고요. 네. 그래서 세계 인구 순위 보면 지금 이제 인도가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인도가 1인데 사실은 중국은 저게 정확하지 않대요.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근데 어쨌든 인도가 1이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29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 파랗게 돼 있는 거가 좀 3개가 있는데 저 아시아 10위 안에 아시아권 국가가 6개가 있고요. 2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상기 이 10개국이 전체 세계 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시아가 전체 인구의 60%, 그리고 10명 중에 3, 4명은 중국 아니면 인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 분포가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구 증가 추세인데요. 1804년에 10억이었는데 1927년 20억대 10억이 올라가는데 123년이 걸렸어요. 쭉 보시다 보면 1987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10억씩 올라갈 때는 보통 뭐 11년, 12년 뭐 이 정도 좀 걸리고 있고요. 2043년에는 한 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인구 밀도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OECD 중에 최고고요. 인구 1천만 명 넘는 나라 중에서는 방글라데시, 대만 다음으로 저희 나라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강원도를 비교했을 때 서울이 강원도의 187배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우리나라 지도를 다 시골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그림을 그린 게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은 전 세계에서 2위더라고요. 저희 일본 다음으로 2위고 남성은 3위. 예, 남성은 3위. 저희가 이제 되게 고령화가 돼 있고요. 출산율은 OECD 평균이 1.58인데 한국은 0.78입니다. 이 출산율 산정하는 방법 아세요? 이 0.78이라는 게 어떤 숫자인지 아세요? 출산율의 개념 혹시 아시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 여성이 가임할 수 있는 여성이 이제 15세에서 49세까지 보거든요. 그 여성이 출산을 출산을 기대되는 평균 출산율 그걸로 따지는데 0.78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무조건 결혼한다 쳤을 때 남성 여성 한 쌍의 부부가 0.78이면 두 사람이 합쳐서 한 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근데 어떤 나라가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2.1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유지만 하는 게 2.1. 근데 저희는 0.78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수도권이 인구가 집중이 되고요.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저희 빈고, 고독고, 무의고, 병고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수, 식량, 에너지 주택이 부족이 되고 지역 갈등이 일어나고 환경 오염이 있고 빈부격차가 악화가 되죠. 파레토의 법칙인데요. 2대8 법칙, 20대 80의 법칙이 10대 90으로 간다고 하는데 저건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조직에 성과를 내는데 20명의 사람이 80%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 백화점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데 20%의 상품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또 부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20%의 사람이 전체 80%의 부를 가지고 있고 80%의 사람이 20%의 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2대8이 10대 9로 더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그 다음에 농촌 문제, 거대한 양로원. 요즘에 양로원이 두 개로 나눠지죠. 70대하고 80대 이상으로 이렇게. 예전에 60대 이상으로 양로원 하나인데 지금 양로원 거기도 세대차가 느껴져서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고, 또 지금 다문화 관련된 문제도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가족계획 표 변천사인데요. 1960년대부터 쭉 보시면 저는 이제 70년대라서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얘기를 많이 저는 뭐 듣고 보고 그리고 자라왔는데
한 9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인구 증가로 가야 되니까 아들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이거는 이제 남녀 관련된 부분이고, 2000년대로 들어서면 이제 아이들 빨리 출산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제 장려하는 거죠. 엄마저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뭐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그다음에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여기서 저게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335 운동이죠. 저게 뭘까요? 좀 여기 좀 나이 좀 있으신 분은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335 맞추시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세 명의 자녀를 3살 터울로 35세 이전에 낳자. 이게 3335 운동입니다. 네. 미니어처 지구라고 해서요. 그 우리 지구에 있는 아까 81억 명이라고 했는데 그걸 100명이라는 뭐 이제 놓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이제 100명이라고 봤을 때 1년 동안에 1명이 죽고 2명이 태어나고요. 태어난 게 더 많죠. 왜냐하면 중간에 또 많이 아사나 이렇게 해서 죽는 전염병으로 많이 죽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고요. 여자가 52명, 남자가 48명, 아이가 30명, 어른이 70명, 어른 중에 7명은 노인이고요. 아시아 사람이 한 61명. 그다음 종교적으로 이렇게 있고, 저기 보시면 영양실조 20명, 아사직전 1명, 비만 15명. 59%의 부를 6명이 가지고 있고 39%의 부를 74명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20명이 2%를 나눠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20명이 80%의 에너지를 쓰고 80명이 20%를 나눠 쓰고 있고 25명은 집과 양식이 없고요.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한 사람이고요. 만약에 자기가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100명 중 7명에 드는 사람이고요. 100명 중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2명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14명은 글을 읽지 못하고. 이게 이제 100명으로 기준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살고 어느 정도 그래도 갖춰진 나라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을 받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가계자산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나에게 5,700만 원의 자산이 있으면 세계 10% 안에 드는 부자고요. 4억 7천만 원의 자산이 있다면 세계 1% 안에 드는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행복감을 좀 가지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거는 뭐 이거는 메커니즘은 그냥 넘어가고요. 예,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정도로 안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비 오는 날 밤에 이럴 때 많이 모아놨다가 이렇게 예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기는 힘들고요. 지구 온난화의 사례인데요. 뭐 보시면 진해 벚꽃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사과 뭐 이런 수확이 점점 줄고 지금 뭐 열대 과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사과 재배가 양구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양구에 갔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900명? 그 사과 농장만 하는 그 외국인 근로자가 그 정도로 있고 10몇만 평 그 양구의 그 과수원 그 사과만 하는 게 그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산림 파괴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열대성 질병이 좀 급증하고 있고